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문으로 들었어의 맹찬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와 군, 의회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부인하는데도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감축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뭔지, 대체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지난 11월 22일자 조선일보의 오보였습니다. 당시는 한미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는데,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기사로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지금 주한미군에 예속되어 있는 전투여단, 한 개 전투여단을 철수시키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미국 국방부의 조너선 호프만 대변인이 즉각 성명을 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아주 위험하고 무책임한 보도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는 현재 평택에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고 있는 제1전투여단 4,500여 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다음에 그걸 대체할 새 부대를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미군을 감축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아주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미군 제1전투여단의 역할은 미 육군에 있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성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서 미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에 있는 제2전투여단을 한국에 보내서 정상적으로 부대를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일보의 보도는 완벽하게 오보로 판명이 났죠. 사실 이건 단편적인 사례고요.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철수론이 나올 때마다 강력히 부인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최근에 나온 보도만 봐도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그리고 미 합참의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 그리고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등 미국 군부의 고위 인사들은 한결같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철수 같은 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 쪽도 한번 볼까요? 미국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관한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상원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 의원, 상원 군사위를 이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급 의원 중에 한 명이죠.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진원지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나 감축이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니라 얼마든지 토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을 현재처럼 주둔시키려면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 기사에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론의 진원지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월 26일자 분석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맹국들로부터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제고하고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체 방위력 개발이라는 건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있다고 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6년 3월 CNN 방송 주최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론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한파 미국 언론인으로 널리 알려진 도널드 커크가 최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도널드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동맹국으로부터 급격히 미군 병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내려는 것, 그리고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그걸 거절하면 그걸 구실로 삼아서 미군을 급격하게 감축시킬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우리 국민의 여론도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강해지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과 여론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커크의 이런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1월 22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나 됐습니다. 미군이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응답은 22.3%에 그쳤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 의회는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28,500명인데 그 미만으로 낮출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문안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방수권법이 있다 해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전혀 감축시킬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맞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겠죠.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감축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추면 감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미군 철수나 감축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 뭔지, 돈인지 미군 철수인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발언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